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이 앞에 다 모이셨나요? 자, 오늘은요, 선생님하고 함께 바로 서술형 평가 문제를 유형별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강에서요, 어떻게 하면 만점 서술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선생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님은 그 비법을 공개했고, 우리 친구들은 그 비법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 지난 시간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 우리 또 문제 유형을 하나하나씩 분석해보고 내가 이렇게 썼을 때 만점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확실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대표 유형 만나볼게요. 1번입니다. x의 절대값은 4이고 y의 절대값은 7일 때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자, 이 문제는 6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구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식으로 이것을 표현을 할 건데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살펴보고 이제 머릿속에 어떻게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지 여러분들 방향을 먼저 잡아주세요. 자, 잡으셨나요? 자, 그렇다면 우선 완벽한 6점짜리 해설지, 즉 답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절대값이 4인 수를 구합니다. 절대값이 4다라고 한다면 절대값 자체가 4가 되게 하는 그 수는요, 플러스 4도 있고 마이너스 4도 있죠. 그래서 4하고 마이너스 4를 모두 썼어요. 그렇다면 이제 x로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우선은 두 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두 개의 x를 먼저 저렇게 썼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번에는 절대값이 7인 수를 찾는 거죠. 절대값이 7인수 그러면 7하고 마이너스 7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자, 그렇다면 이 7과 마이너스 7은 y의 값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y의 값을 딱 이렇게 또 써줬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x하고 y의 값을 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x에서 누구를 y에서 누구를 데려다 더했을 때 그 결과가 최대가 될 수 있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더했을 때 최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x에서 가장 큰 값, 즉 양수인 4를 데려오고 y에서 가장 큰 값, 양수인 7을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둘을 더했더니 바로 여기서 1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뭐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7, 또 4하고 마이너스 7, 또 마이너스하고 7 이렇게 정말 더해봐도 최대값은요, x는 4, 그리고 y는 7을 데려다가 더했을 때 그것이 최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중등 과정에서 서술할 때 또 너무 또 주절주절 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만 간추려서 쓰는 것도 하나의 비법인데요. 자, 따라서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려면 지금 구해놓은 x 중에서 4를, 구해놓은 y 중에서 7을 데려다가 더해주면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4, y는 7이어야 한다. 따라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4 플러스 7은 해서 11이다 라는 것. 그래서 마무리까지 확실하게 이렇게 쓰시고 정답 11까지 쓰시면 완벽하게 6점을 여러분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은 또 어떻게 또 이 답안지를 작성했는지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친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첫 번째 친구는요, 이렇게 서술을 했네요. 절대값이 4인 수는 4하고 마이너스 4. 그래서 x는 4 또는 x는 마이너스 4. 절대값이 7인 수는 7하고 마이너스 7이므로 y는 7 또는 y는 마이너스 5. 여기에서 끝났네. 이 친구는요,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뭐였죠? x 플러스 y의 최대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일부분만 작성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완벽하게 6점은 못 받았겠다라는 거 예측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아마도 부분 점수만 받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는요, 짜자잔 이렇게 2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친구 한번 답안지를 볼까요?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려면 x는 4, y는 7이어야 한다. 자, 따라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11이다. 자, 그런데 이 친구는요, 첫 번째 친구보다는 그래도 정답 구하려고 하는 것을 구하긴 했어요.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했고요. 그리고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려면 x가 4고 y가 7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썼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약간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처음에 우리가 딱
그 문장을 읽었을 때 조건을 찾을 때 절대값이 4, 그리고 절대값이 7인 수가 있다 라는 그 문장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절대값 4를 갖게 되는 값들이 이렇게 x는 4도 있지만 마이너스 4도 있고 또 절대값이 7이다라고 했을 때 그 절대값이 7이 되는 수는 y는 7도 있지만 y는 마이너스 7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제시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정답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따라서 이 문제가 6점짜리 문제였으나 자, 이 친구는 정답을 제대로 썼다 하더라도 2점을 감점받아서 4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예측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래 그 정답지를 그냥 보면서 아 그래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풀었는지를 보고 그 친구들이 왜 이 점수밖에 못 받았는지를 같이 이제 파악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내가 서술형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겠다라고 하는 것을 더 확 와닿게 되면서 여러분들 이런 실수를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걸 선생님 오늘 꼭 알려주고 싶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두 번째 대표 유형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 유형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죠.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3이에요. 자, 그랬을 때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1차 방정식에는요, 지금 a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지금 이렇게 a가 들어가 있나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지금 이 문제는 총 6점짜리 문제다라고 했어요. 우선은 내가 최종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이 요 1차 방정식의 해예요. 그죠? 아이고, 선생님 불러왔기 때문에 지금 낙서가 되어서 잠시 지우고 갑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우선 내가 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려면 a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a를 어디서 구하느냐? 여기서 구할 수 있어요. 왜? 여기에서는 해가 3이다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해가 3? 자, 요 말은 바로 x가 3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x를 여기 대입해서 a를 구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선생님이 지금 이 방향을 좀 잡았잖아요. 그럼 x를 넣고 a의 값을 구한 다음에 그 a를 여기다 넣고, 그죠? 대입하고, 그러면서 x의 해를 여기서 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우선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고 감 잡았다면 만점 답안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자, 우선 풀이 과정을 보시면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요 1차 방정식의 해가 주어졌으니까 그 해를요, 여기에 대입을 합니다. 자, 그래서 a의 값을 구해요. 자, a의 값이 3인 것을 알아야지만 이것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구한 해를 이제 우리가 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한 a를 여기다 대입. 그래서 이렇게 다시 썼고요. 그런 다음에 이것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x가 바로 2분의 5인 것을 구해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쭉 하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서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초등과정에서는 막 따라서 뭐뭐뭐입니다 막 이렇게 썼을 때 이제 중등과정에 가면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면서 따라서라고 하는 문장을 이렇게 점으로 땡땡땡 이렇게 찍기도 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집 같은 거 풀이 봐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땡땡땡이 마구 보이거든요. 근데 이 땡땡땡이라고 하는 게 바로 따라서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는 어떤 기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우리는 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6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친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부터 볼까요? 자, 이 친구는요. 자, x는 3. 오케이. 그럼 x는 3을 이 식에 대입했네요. 여기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a라고 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a를요. 내가 여기다 대입을 딱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6x는 마이너스 15 해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5다 라는 것을 구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잠시 앞으로 다시 돌려보면 우리 아까 x가 얼마였죠? 2분의 5였어. 엄마 이 친구는요. 답이 틀렸네. 그러니까 a는 맞았어.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답이 틀렸어요. 계산하다가 실수를 한 거지. 뭐 이런 경우는 진짜 어떻게 감 좀 받아야죠. 만약에 이게
서술형 문제가 아니었다면 그냥 찍 틀리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감사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A값 맞았잖아요. 그리고 A값 대입해서 여기까지는 맞았잖아요. 따라서 자, 이 문제에서는요. 부분 점수를 받아서 3점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아쉽긴 해요. 아유, 뭐 계산하다 그냥 거기서 실수를 했긴 했는데 이 친구 보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충분히 아는 친구였어요. 근데 실수를 해서 정답이 틀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감점을 받았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친구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이 친구는 이게 끝이네. A가 3이므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5이다. 엄마. A는 3이므로 X는 마이너스 2분의 5이다? 아까 X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5였잖아요. 뭐야, 이것도 틀렸어. 근데 A는 3은 맞았네. 근데 이 친구보다 굉장히 단초래요. A가 나오게 된 과정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도 어떻다?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따라서 이 친구는요 2점 확보할 수 있었겠네요. 이 친구도 솔직히 왜 답이 틀렸으니까 틀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A가 3인 거는 구했는데 저 A는 3도요 왜 그렇게 됐는지 이 친구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보다 감점을 더 받았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얘 3점이고 얘가 2점이다. 에이 뭐야 1점 차이나. 근데 여러분 1점 진짜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99점이랑 100점이랑요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1점 하나도 매우 소중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1점도 챙기려면 하나하나씩 다 따져봐야겠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대표 유형까지 살폈으니까 이제는 세 번째 대표 유형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수의 개수가 12인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이 문제는 자그마치 8점짜리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12개야? 사실 좀 난해합니다.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그 자연수를 소인수 분해를 한 다음에 소인수 분해한 결과에 지수에 하나씩을 더해서 곱했을 때 그 결과가 지금 그럼 얘는 12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자, 그러면 그 과정까지를 우선은 내가 딱 써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여러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뽑아내야 돼요. 이 조건에 맞는 것을. 그죠? 자, 그렇다면 먼저 8점짜리 완벽한 답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곱해서 이제 우선 12가 됐으니까 곱해서 12가 되는 수를 먼저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죠. 근데 솔직히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우리 지수에다 하나를 더했을 때 얘네들이 나오게 되니까 또 상황을 또 이렇게 또 다시 분리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그 수를 내가 구하려면 우선은 지수 부분을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지수에 올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 5하고 1, 3하고 2, 2하고 1하고 1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여기서는 소인수가 2개, 소인수 2개, 여기 소인수 3개가 돼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밑에 오는 그 소인수가 클수록 만약에 그 소인수가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수 부분도 커. 그러면 걔는 가장 작은 수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 예. 그러면 내가 지수 부분에 만약에 5하고 1 중에 5를 쓰려면 여기에 밑은 좀 작은 아이가 와야겠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소인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인수가 그러면 2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바로 2를 써서 2의 5제곱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소수는 뭐가 있지? 그럼 3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을 딱 데려다가 지금 소인수 2개, 2하고 3을 가지고 얘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의 5제곱 곱하기 3은 96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다 구하는 거죠. 이게 왜 8점짜리인지 감이 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72, 이렇게 해서 60 했더니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들은 96, 72, 60이 되는데 이 셋 중에서도 가장 작은 걸 찾아야 돼. 그죠? 그래서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무엇이다? 60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때 완벽하게 8점을 우리는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이 60인 거 알았고 자, 이제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서술을 했는지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친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 또 낙서를 좀 한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좀 지우고 할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아, 뭐지? 뭔가 아까는 되게 길었는데 이게 뭐야? 딱 두 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자세히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우선 약수의 개수가 10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1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까지만 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 수두를 구하는 과정 96, 72, 60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부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그걸 안 썼어요. 근데 솔직히 이 친구 쓴 거 보면 알아. 어떻게 보는지 아는 친구인데 아는데 또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또 틀렸네. 그래서 정답은 60 맞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이 8점짜리 문제 분명히 감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네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친구는요, 짜자잔, 5점밖에 못 받았어요. 3점을, 즉 얘네를 토대로 해서 자, 96, 72, 60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3점을 감점받아서 5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두 번째 친구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친구는 좀 첫 번째 친구보다는 좀 잘 쓴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요거 쫙 했고, 그러고 나서 지금 요 과정들까지 잘했어. 그래서 그냥 딱 보기에는 얘 되게 잘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틀린 부분이 있어. 어디가 틀렸습니까? 여기 틀렸죠.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 지금 우리는 작은 수로 구해야 돼. 그럼 여기서 지수가 3이랑 2, 지수에 쓸 수 있는 친구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소수 중에서 두 개를 생각했을 때 2하고 3이 작으니까 걔네들 데려왔을 때 이 지금 지수에 올라갈 수 있는 값이 어때야 돼? 큰 아이는 밑이 작고, 그쵸? 작은 아이가 조금 더 커야 돼. 그래서 이 둘이 바뀌어야 돼요. 얘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돼야죠. 따라서 108이 아니라 아까 저 친구가 구해놓은 것처럼 여기는 7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틀리네. 여기가 72가 돼야 돼. 근데 얘가 틀린 게 처음에 잘 안 보이거든요. 왜? 정답은 맞았거든. 너무 다행인 거죠. 만약에 얘가 이거 틀렸어. 근데 만약에 여기 있었던 수 예를 들어서 72가 정답이었으면 얘는 더 깎였을 거야. 근데 여기는 틀렸고 그래도 정답 부분에 이제 얘가 60이 되는 것을 이제 안 거죠. 근데 아이고 또 선생님이 뒤에 봤더니 얘는 또 정답이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가 60이다 또 안 썼네. 그럼 이 친구 거기서도 감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감점 받고 우리가 이렇게 세수를 구한 다음에 96, 뭐 이 친구대로 뭐 108, 60 그러면 여기서처럼 따라서 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60이므로 구하고자 하는 그 작은 자연수는 60입니다. 라고 하는 게 나와줘야 돼. 근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도 감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고개 끄덕끄덕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 친구가 확보한 점수는요, 바로 몇 점이다? 4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이 친구보다 더 꽉 차게 쓰긴 했거든요. 근데 더 감점을 받은 이유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어요. 요 두 번째 얘가 틀렸어.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얘처럼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안 썼어요. 그래서 얘보다 길게 쓰긴 했으나 이 친구는 더 감점을 받아서 4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친구도 한번 볼까요? 이 친구를 딱 봤더니 지금 이 경우에 대해서 지금 뚝뚝뚝 했는데 이 친구는요 뭘 안 했습니까 여러분? 나올 수 있는 각각의 수두를 안 구했어요. 여기다가 그죠? 근데 사실 얘도 알긴 아네. 답은 맞았잖아요. 그죠? 애석하게도 이 친구도 다 알고 있긴 했으나 이 서술하는 과정에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가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수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감점을 받아서 5점 정도 확보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서술을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고개 끄덕끄덕 했더라도 정말로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바로바로 선생님이 이렇게 탁탁탁 찍어주니까 더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나도 이렇게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뭐 이렇게 정말 틀린 경험이 있는 친구들 괜찮아요. 다음에 나왔을 때 이렇게 틀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또 대표 유형을 분석하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서술형을 정복해 보았습니다.